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하천 지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과 관련해서 유역 하계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역이란 건 하천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 즉 여기 보면 A 하천 유역, B 하천 유역 여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유역이 하천이 모여드는 범위고, 하천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고, 그러면 이 유역과 유역 간의 경계는 지금 뭐죠? 이 높은 산이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가 내리면 어떻게 흘러요? 이 높은 이 산이 있다. 그럼 이렇게 비가 오면 양옆으로 빗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결국 이 경계가 되는 거는 유역간 경계는 이 높은 산이 경계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얘를 바로 분수계라고 해요. 분수계라는 것은 물을 나누는 경계다. 그게 보통 산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계망은 하나의 본류가 있고 이에 합류하는 지류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수계인데 이게 상류부터 내려와가지고 계속 내려오다 보면은 물이 물줄기가 많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유량이. 그 이유가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이 원래 흐르던 이 본류의 지류가 합쳐져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전체를 본류와 지류 전체를 하계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천 상하류에 비교를 해보면은 경사는 당연히 우리가 높은 산이 있는 상류가 훨씬 경사가 하천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는 완만합니다. 그래서 하류 쪽은 평야 지역을 보통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하폭은 위에서 보듯이 상류에서는 좁지만 하류로 갈수록 지류가 합쳐지면서 하폭이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유량도 당연히 하류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다음 세정물의 입자 크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높은 산에서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덩어리가 계속 굴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류 쪽으로 계속 굴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계속 깎이겠죠. 그러다 보니 세정물의 입자 크기가 상류일 때는 크지만 하류로 갈수록 작아진다. 즉 상류에선 자갈이었는데 하류로 갈수록 모래, 점토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마도라는 건 뭐냐면 세정물의 둥근 정도예요. 즉 자갈이 계속 하천에 의해서 물이 운반되면은 계속 부딪히겠죠. 그럼 모서리 부분이 어떻게 돼요? 깎이겠죠. 그러면 원마도가 높아진다. 더 동글동글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류는 시작점이니까 원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아요. 근데 계속 하류로 갈수록 깎이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천 유로의 특색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북부 지방은 동해안에 따라서 이런 색깔을 바꿔볼까요? 높은 산맥들이 있죠. 색깔을 안 바꿔지네. 네, 높은 산맥들이 있습니다. 동해안 따라서. 그래서 두만강을 제외한 큰 하천은 황해로 흐른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기억하기 쉬우려 백두산 앞으로 흐르는 거는 앞으로 흐른다 압록강, 뒤로 흐른다 두만강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동해안에 따라서 높은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 동해안 쪽으로 가는 하천은 큰 하천은 사실 두만강을 제외하고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대부분이 황해 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많고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큰 하천 중에서 두만강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맥이 있으니까 여기 근방에서 이렇게 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길이 자체가 짧잖아요. 그래서 큰 하천이 형성되기는 좀 어렵다. 근데 황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높은 산맥에서 시작해서 쭉 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쳐서 황해로 도달하겠죠. 그래서 하천 길이 자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 소백산맥이 있고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고요. 동해안에 태백산맥이 있죠. 그래서 큰 하천 중에서 낙동강과 섬진강, 낙동강은 여기 있어요. 낙동강 이렇게 흐르고 있죠. 섬진강 여기는 둘 다 남해로 흐르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강과 영산강은 금강 그 다음에 여기 영산강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금강과 영산강은 황해로 흐른다. 그 다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두만강을 제외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동해 쪽은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할 수밖에 없다. 동해안에 높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은 유량 변동이 크죠. 즉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적게 오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떠올려 보면 유량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상 개수가 크다고 했는데 하상 개수라는 건 뭐냐? 하천의 이미지면 1년 중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을 나눈 값. 즉 가장 하천의 양이 가장 높을 때랑 낮을 때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홍수 피해가 크죠. 그리고 그 외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수력 발전은 1년 내내 이런 물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름에만 집중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발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배도 마찬가지죠. 하천으로 배 띄우기에는 여름에만 하천의 양이 많기 때문에 또 일정하지 않아서 하천 교통에 불리하다. 그래서 그래서 여름에 홍수 피해도 크고 하니까 어떻게 많이 하냐면 댐, 저수지, 보 등으로 인해서 물을 모아놨다가 또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땐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수리시설을 건설하고요. 산림 녹화를 통한 녹색댐이라는 것은 그 산림, 즉 숲을 통해서 녹색댐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숲은 비가 오면은 물을 머금어뒀다가 그 머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머금어뒀다가 또 이제 서서히 물을 방류를 하죠. 그래서 숲이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물을 머금어서 급하게 홍수 피해가 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금었던 물을 시간이 지나서 차차 풀기 때문에 또 가뭄일 때도 도움이 되죠. 감주하천은 하천의 하류 쪽에 즉 바다 만나는 곳에서 민물, 썰물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민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하천 하류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민물이 들어올 때는 하천 양이 많아졌다가 하류 쪽 많아졌다가 썰물일 때는 하천 양이 줄어들었다가 뭐 이렇게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른 하천을 감주하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주하천은 당연히 민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감주하천은 조차가 큰 해안으로 유입되고 하류의 하상, 하천 바닥의 경사가 완만한 하천, 즉 서남해안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 감주하천은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염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작물이 소금을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염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염해가 바닷물로 인해 소금염이거든요. 바닷물로 인한 소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하천, 여름 같을 때 하천에 집중호우랑 밀물이 겹치면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홍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집중호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민물이 겹쳐요. 그러면 바닷물이 민물이 겹치면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다음 하천 내에도 물이 많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4번 볼게요. 낙동과 금강, 영산강 하구에서는 염해 방지, 용수 확보 등을 위해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쪽에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하천 입구 바다와 가까운 하천 입구 쪽에 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염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여기는 금강유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상류 쪽이 여기를 그대로 옮긴 거니까 상류고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하류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밀물과 썰물의 영향은 바다에서 멀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 쪽은 바다에 영향이 없으니까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높이도 가장 높을 거 아니야. 상류 쪽으로 금강 상류니까. 그래서 수위가 해발고도 기준이니까 바닷물에서부터 몇 미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류 쪽이니까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나 같은 경우에는 가부터 볼게요. 가는 이게 바다 쪽에 있죠. 그래서 감주하천이 구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민물일 때 썰물일 때 수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감주하천 구간이었는데 현재는 하구뚝이 건설되면서 이제는 뚝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민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